형식상으로만 본다면 이 탄핵 심판 구도는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그리고 심판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상 구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추하는 입장에서는 그 야당, 그리고 피소추 내지는 피청구인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입니다. 구도가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 및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은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입니다. 그러면서 체제 변화 추구 세력과 체제 유지 추구 세력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와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군 문란 세력과 국군 문란 방지 세력입니다. 국민은 이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는 관중인 동시에 실제적인 심판관입니다. 재판정은 폐쇄된 조그만 법정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입니다. 온 국민이 공개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 피청구인 및 대리인은 그에 맞추어 변론하고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히 국회와 대통령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심판하는 심판 절차, 판결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입니다. 전쟁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과 구분이 달려있는 결전의 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중하고도 엄중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론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 결론은 국론 분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론 통합, 상방수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형식상 구도가 아닌 실질상의 구도를 참작하셔가지고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되게 심판 절차를 이끌고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나가 되어 소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적극 배제하고서 소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소추는 반쪽 소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소추 자체가 정당성을 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당성을 반이나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바로 탄핵 소추 어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없이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추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그 졸속이 2차 접수에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졸속한 소추라는 하자는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넷째, 증거 절차는 탄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증거자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배격하고 탄탄한 증거로 보완해야 합니다. 많은 증거 자료 제시와 다수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 증거로 심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못지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 이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많은 시간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고심 끝에
행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 탄핵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위헌密법을 했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바, 탄핵 심판 절차가 법에 위배되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것인데 졸속 진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더구나 탄핵 절차는 단신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속보다는 신중과 공정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가 준용되는 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적극 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합니다.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들께서는 청구인 편도 피청구인 편도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심판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심판기간은 가이드라인이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끝났어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로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이라는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180일 규정을 휴식 규정으로 본다면 180일은 최소한의 보장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 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대척되는 지점에 위치한 사람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법이 부여한 180일이라는 기간이 무시, 경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판관님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동일 사유로 이해 탄핵 소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과 법률안 제출은 다릅니다. 탄핵은 파면으로서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를 할 것인데 징계를 하려고 했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징계를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동일 사유로 징계를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탄핵은 다른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면 그로써 처벌 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법안 제출은 회기를 달리하면 또 제출할 수 있으나 법안 제출이 아닌 탄핵 소추는 회기를 달리하더라도 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추권 남용의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소추 사유 중 내란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엄 해제 후 바로 탄핵 소추안을 접수하면서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입니다. 그 프레임 하에서 내란죄로 국민 여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첫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 위반 문제로 보장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소추 사유가 영 부실해집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립도 되지 않는 내란죄를 주토대로 하여 소추 의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내란죄, 내란의 공범, 내란 선동 등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심지어 청구인 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처사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할 것입니다. 정의 내란죄를 청구 사유에서 빼버리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급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참고자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국군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폭동에 해당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혀 타당치 않는 내용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 바 설사 그에 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이지 내란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닌 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검찰은 마치 계엄 논의가 내란 논의인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계엄과 내란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도 참고 자료에는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이 된다.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넌 등의 말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말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보도 내용은 대통령이 국군 문란을 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군 문란 세력에 대해 국군 문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계엄 발동을 하려고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군 문란의 목적이 아님을 야님이 위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지금에 와서 이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주장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은 이 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탄핵 절차 진행은 쏠쏠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진행되어 함으로써 이 나라 국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